자, 확률과 통계를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 일단 수업의 컨셉과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자면, 다행히 2학년에서 확통을 해야 되는 학교가 대건밖에 없고, 대건은 한 학기에 끝낸다라고 내가 지금 들었거든. 한 학기에 끝내면은, 일단 요거 좀 물어보자. 1학기야, 2학기야? 2학기고. 야, 이거 물으면 어떻게 하냐? 너가 신청을 안 했으니까 이렇게 일단 댓글 내고. 서필이는? 몰라요. 얼른 다 찾아봐. 윤성이는? 저 2학기. 2학기. 자, 어쨌든 이건 이따가 얘기해줘. 지금 찾아보고. 그래서 다행히 한 학기에 딱 끝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겨울방학 동안에 전체를 다 훑어볼 생각인데, 이제 다른 과목이랑 다르게 시간을 많이 할애를 못하는 상황이기에, 그러니까 이제 뭐 수학 1이나 수학 2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게 본 수업이어서 그냥 꽉 채워서 갈 수 있는데, 이제 확통은 그게 안 되고, 고3 같은 경우에도 할 게 워낙 많으니까 여기에 시간을 많이 할애를 못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거든. 그래서 방학 동안에 3시간으로 만든 이유도 요 시간 동안에 유형편까지 끝낼 생각이야. 유형편까지 끝낼 생각인데, 대신에 숙제는 따로 안 줄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3시간으로 늘린 거야. 그냥 학원에서 꽉 해가지고 내용을 다 정리를 해놓고, 학기 중에는 선생님이 아예 따로 교재를 만들어서 그걸로 쓰려고 해. 그래서 시험 대비랑 요거까지는 내가 다 정리를 해줄 거니까 그렇게 진행을 할 거다라고 보면 되고, 서필이도 2학기? 모르겠어요. 이따가 한번 보고서 얘기를 하자, 이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이 개념편에 있는 걸 가지고 보고, 선생님의 목표는 하루에 중단원 하나까지를 진행을 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싹 문제를 푼 다음에 유형편까지 끝내는 게 목표야. 이건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특별히 숙제를 더 주지는 않을 생각인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저는 뭔가를 더 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확통이랑 관련해서 뭐 책을 하나 정해주든 아니면은 내가 따로 문제를 좀 뽑아서 주든 이렇게 할 거고, 학기 중은 그냥 내가 따로 준비를 해줄 거니까 그거를 따라오면 될 것이다. 그리고 확률과 통계는 있지, 사실 개인적으로는 수학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애인데, 이 확률과 통계 총 3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경우의 수야. 경우의 수. 우리가 1학년 때 마지막에 경우의 수 나왔었잖아. 중학교에서 한번 경우의 수 나왔었고, 그건 정말 순수하게 세는 거였고, 고등학교 1학년에서 나왔던 경우의 수는 순혈과 조합이라는 걸 이용해서 좀 빨리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었어. 그럼 지금 나오는 경우의 수는 뭐냐? 그 순혈과 조합을 조금 더 강화해서 약간 이런 거는 어떻게 풀까라는 개념에서 나오는 문제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이 경우의 수는 상황이 좀 더 복잡해진다. 상황이 복잡해지고 세야 되는 경우가 좀 많아지는 그런 상태고, 2단원이 확률인데, 자, 확률에서부터 약간 좀 수학이 아닌 것 같은 그 느낌이 슬슬 풍기기 시작을 해. 근데 뭐 확률은 우리가 이미 기본적으로 약간 이런 개념일 거야 라고 알고 있는 게 맞아.
너네가 확률 어떻게 계산하지? 주사위에서 1이라는 눈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계산할까? 6분의 1이야. 왜? 6개 중에 하나니까. 그냥 그게 확률이야. 단지 그거를 좀 이제 복잡한 상황들, 우리가 경우의 수를 통해서 배웠던 상황들을 가지고 계산하는 게 하나의 파트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얘가 좀 어려워. 얘가 조금 귀찮아.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올 것이고, 3단원은 통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통계는 수학인데 수학이 아니다. 매우 좀 더러운 얘기가 나오고, 내신에서는 낼 수 있을 법한 얘기가 하나 있어. 통계에. 안 내기를 정말 바라는 아주 더러운 녀석이 하나 있어. 근데 그거 빼면은 사실 이 확률과 통계가 수능에서 단기간에 점수를 올리기는 제일 나은 선택 과목 중에서는 그나마. 미적분은 해야 될 게 많아. 외울 것도 많고. 그래서 좀 힘든 대신에 꾸준히 하면은 점수 올리기는 좀 괜찮아. 할만해. 기하는 논외로 하자. 이거는 정말 도형에 대한 개념이 있고 없고의 차이이기 때문에 논외로 가고, 확률과 통계는 그래서 소위 저는 그냥 수학은 잘 못하겠어요 하면은 선택을 한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나쁘지 않은 선택이야. 나쁘지는 않아. 경우의 수 요것만 잘 해결할 수 있으면은 수능에서도 어느 정도 뭐 점수를 만드는데 도움은 돼. 보통 선생님이 생각할 때 미적에서 한 3개 정도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충 공부했을 때 확통에서는 한 2개 정도 틀릴 수 있다고 보거든. 근데 왜 개인적으로는 미적을 선택을 하라고 하느냐? 확통보다는 미적이 점수가 좀 높아서, 그러니까 그 컷이 좀 낮다 보니까 거꾸로 점수는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 대신에 이제 고3들은 확통을 안 틀릴 거를 생각하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기왕 하는 거. 그래서 요 내용들은 약간은 수학이지만 수학이 아닌 것 같은 느낌도 생길 것이다. 요거를 좀 마음에 두고 하자. 일단 시작해보면 처음에 원순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 원순열. 원순열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순열은 약간 다르거든? 약간 달라서 선생님은 이거를 직순열이라고 불러. 요건 이제 정식 명칭은 없어. 그냥 순열인데 굳이 원순열과 구분하기 위해서 직선으로 그냥 일렬로 쭉 나열하는 상황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5명의 학생을 원탁에 앉히려고 해. 원탁이 뭐니? 원탁이. 동그란 거야, 동그란 거. 자, 이 원탁이 상징하는 게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거든. 너네 원탁하면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니? 이게 좀 책을 많이 읽어봤으면 떠오를 수도 있는데, 이 원탁하면은 역사적으로 되게 유명한 사람 하나가 따라 나오거든? 맞아, 아서왕. 왜 아서왕이 나오는 거냐면, 아서왕이 자기도 한 명의 기사라고 생각하고 뭔가 중요한 걸 회의하잖아. 왕이잖아. 왕이니까 이 위에서 그냥 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잖아 원래. 근데 뭔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좀 큰일이야. 내가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진격할 거냐 왼쪽으로 진격할 거냐, 야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 야 차라리 여기서 그냥 돌아갈까? 이런 좀 큰 건을 이제 결정해야 될 때는 왕이지만 내려와가지고 여기 신하들이랑 같은 자리에 앉아. 그게 원탁이야. 그래서 원탁의 기사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 그 기사들의 머릿수가 몇 명인지 알아? 아니야, 좀 많아.
12명이야. 그럼 아서원까지 하면 몇 명이 되는 거야? 13명이 되지. 이 13명이 있지 되게 중요한 숫자다.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해도 결과가 결정이 돼. 만약에 안건이 2개야. 그러면은 6명, 7명. 7명 쪽으로 몰릴 수 있겠지. 안건이 3개야. 넷, 5. 어쨌든 결정이 돼. 안 되는 건 5개일 때가 안 돼. 안건이 6개가 돼도 결정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13명이라고 하는 머릿수도 일부러 맞춰놓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 신하들 중에 좀 괜찮은 기사 12명을 뽑아서 얘네들은 이제 가장 중요한 애들, 자기까지 13명이 원탁회의라는 걸 하는 거지. 이 원탁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 둥글잖아. 아무 데나 앉아도 돼. 왜? 여기는 상석이 없어. 그러니까 아서왕이 만든 원탁은 상석이 없는 거야. 나는 왕이지만 이 회의를, 원탁 회의를 할 때 나는 왕이 아니라 그냥 기사인 거야. 그래서 원탁 회의를 할 때는 항상 나오는 그 서술어가 뭐가 있냐면은 왕관을 벗어서 내려놓고 원탁 회의에 참가한다라고 얘기를 해. 왕이 아니라는 거야, 그때는. 그러니까 이 원탁이라고 하는 거는 상징 자체가 다 똑같은 거야. 근데 실제로 그렇잖아. 원탁이야. 둥글어. 내 오른쪽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내 자리가 어디에는 중요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인 거야. 내가 5명을 원탁에 둘러앉히려고 해. 5명을 A, B, C, D라고 했을 때 A, B, C, D, E가 요렇게 앉는 경우랑 요렇게 앉는 경우를 비교해보자 라는 거지. 어쨌든 A의 오른쪽에는 B가 있고 왼쪽에는 E가 있어. A의 오른쪽에 B가 있고 왼쪽에 E가 있어. 다를 게 뭐냐라는 거야. 물론 여기서 이제 디테일하게 딴지를 걸자면은 얘 뒤에 뭐가 있는지 따라 다르잖아요 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거 무시하고 그냥 탁자에서의 상황만 보자고. 그럼 똑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뭘 얘기할 수 있느냐? A가 여기서 시작하느냐? 여기에 있느냐? 아니면 여기에 있느냐? 한 방향으로 돌아갈 때 달라지는 게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5명을 줄 세우기를 하게 되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느냐? 5팩토리얼이래. 형 기억나지? 5명을 줄 세운 건 5팩토리얼인데 이 5명을 줄 세운 거를 원탁에 앉히는 걸로 생각하는 거지. 온 순서 A, B, C, D, E다. A, B, C, D, E가 되느냐? A가 여기 있어서 A, B, C, D, E가 되느냐? A, B, C, D, E가 되느냐? A, B, C, D, E가 되느냐? A, B, C, D, E가 5가지가 다 똑같아. 그럼 원탁에 앉혔을 때는 전체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5로 나눠주는 거야. 그럼 남는 결과는 4팩토리얼이 될 거다라는 거지. 요건 이해됐니?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원순열의 수를 셀 때는 n-1 팩토리얼로 계산한다라는 게 답이야. 이해됐니 여기까지? 근데 우리 이걸 2가지 관점에서 좀 바라봐야 되는 게 하나는 왜 n-1의 팩토리얼이 됐느냐? 원탁에 앉히면 시작하는 위치가 어디인지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 자리가 5개가 있으니까 5로 나눈 그런 개념인 거야. 그러니까 문제에 뭔가 다른 조건들이 있을 때 얘를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문제 한번 볼게. 여기 필수 예제 1번에 보면은 자, 8명이 원탁에 앉는 경우의 수래 8명을 원탁에 앉히면은 7팩토리얼 되겠지. 그럼 7팩토리얼을 계산하면 얼마가 되느냐? 5040이 나와. 됐니? 이게 답이야 그냥. 근데 조건을 좀 붙여보자.
2학년 학생끼리는 이웃해야 된다. 야, 2학년끼리 이웃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뭔가 이웃한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 하나로 묶으라 그랬지. 태용아, 자, 2학년들이 이웃해야 돼. 그러면 2학년은 한 묶음으로 잡아. 그럼 몇 명을 둘러앉히는 걸로 생각해야 돼? 자, 2학년 4명, 3학년 4명이 있어. 2학년들은 그냥 같이 이웃할 거야. 3학년들은 몰라. 그냥 니들 알아서 앉아.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2학년은 한 덩어리로 묶어야 되는 거지. 그럼 2학년 1명, 3학년 4명, 총 몇 명이야? 5명이야. 5명을 앉히는데 2학년들이 자기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는 거지. 잠깐, 이건 5팩토리얼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돼? 5-1, 4팩토리얼이 돼. 그럼 24, 574라고 576이라고 하는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야. 괜찮니? 얘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똑같이 이웃해야 된다, 한 덩어리다, 요렇게 5명을 앉히는 걸로 보고 5로 나누는 거야. 왜 5로 나누느냐? 8명이지만 2학년들은 한 덩어리잖아. 한 명으로 보는 거지. 한 명으로. 그냥 똑같은 얘기야. 2학년 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다. 2학년끼리 이웃하지 않으려면, 자, 이웃하지 않는 거 어떻게 하라 그랬어? 다른 애들을 먼저 세워놓고 사이에 끼워 넣는다. 3학년 4명을 먼저 원탁에 앉히는데 3학년들이 원탁에 앉을 때는 아직 아무런 기준이 없잖아. 그래서 그냥 원탁에 앉는 경우의 수 3팩토리얼. 그리고 3학년 4명 사이에, 자, 3학년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 4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내가 어느 사람 옆에 앉으냐, 어느 사람의 사이에 앉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 4자리 중에서 2학년에 들어갈 4자리를 골라서 순서대로 나열해주면 돼. 6 곱하기 24, 144가 나오는 거야. A와 B가 서로 마주보고 앉는다. 자, A, B가 마주보게 되면 A, B는 정해져 있는 거니까 A, B부터 앉히면 돼. 그러면 원탁이 이렇게 있는데 A랑 B랑 마주본다. 2명이 자리에 앉는다야. 2명이 원탁에 앉는 자리의 수는 그냥 1팩토리얼이 될 거야. 그리고 마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양쪽에 3개씩의 자리가 있다는 얘긴데, 뭐 예를 들어서 이쪽에 A가 앉고 이쪽에 B가 앉았어. 그럼 이 자리는 A의 왼쪽으로 2번째, B의 오른쪽으로 2번째야. 이 자리는 A의 왼쪽으로 3번째, B의 오른쪽이야. 이 자리는 A의 오른쪽, B의 왼쪽으로 3번째야. 다 구분이 되는 거지. 나머지는 그냥 아무데나 자리 잡으면 돼. 그래서 요거는 720이 되더라 라는 거지. 괜찮니? 근데 지금은 이 머릿수가 4명, 4명 똑같으니까 약간 다르게 잡아보자. 자, 2학년이 5명이 있고 3학년이 2명이 있고 1학년 꼬꼬마가 3명이 있다. 총 10명이 있어. 그냥 원탁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 9팩토리얼. 몰라. 넘어갈게. 이건 나도 못 외우겠더라고. 36만 얼마거든? 이거 못 외우겠어. 그래서 넘어갔어. 자, 2번. 아까랑 비슷하게 이번에는 2학년이 이웃한다 라고 한번 계산을 해보자. 자, 2학년이 이웃한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 일단 한 명으로 간주한다. 한 명으로 간주해서 총
6명을 원탁에 앉히면 5팩토리얼이야. 그치. 다시 2학년들이 자기들끼리 자리를 바꿀 수 있겠지. 태용아, 그럼 120, 120, 14,400 이렇게 나와. 자, 이번에는 3학년들은 이웃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자. 자, 3학년이 이웃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 끼워 넣는다. 그치. 나머지를 먼저 앉혀놓고 끼워 넣는다. 나머지는 몇 명? 8명을 앉힐 거야. 8명이 원탁에 앉을 건데 아무런 조건이 없어. 어떻게 하면 돼? 7팩토리얼. 자, 그러면은 사이에 끼워 넣을 수 있는 자리가 총 몇 개? 몇 명이야? 지금 자리에 앉은 사람 몇 명이야? 8명이야. 그럼 8명의 사이 몇 군데가 나와? 8군데가 나와. 원탁이잖아. 원탁이잖아. 8명이 앉아 있으면은 요 사이도 8군데가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그 8군데 중에서 3학년 2명이 들어갈 자리를 골라주면 돼. 괜찮니? 얘는 43,320의 2배 80,640이 되겠다. 요렇게 돼. 됐니? 이번에는 3학년이 마주 앉는다. 어이. 3학년이 마주 앉으면 대웅아 어떻게 될까? 그치, 일단 3학년 2명이 원탁의 자리를 잡아. 그럼 이게 딱 앞뒤에 이게 위아래에 앉으면서 이쪽에 4명, 이쪽에 4명, 총 8명 앉히면 되지. 얘네들은 아무런 제약이 없는 거지.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야. 괜찮니? 사람의 머릿수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기는 해. 크게 달라질 건 없어. 크게 달라질 건 없어. 다음 넘어가서 색칠하는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마찬가지야. 이거는 그러니까 원순열을 이제 응용하는 건데 여기에서 주로 나오는 표현이 뭐냐? 회전하여 일치하면 같은 것으로 본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문제에서 한번 보자. 2번. 이번에 보니까 이제 정사각형 4개로 이루어진 도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서로 다른 4가지의 색을 모두 사용하여 칠해라. 대신에 이거 돌아간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얘가 돌아가고 있어. 돌아가더라도 구분되는 자리가 있지. 무조건 얘는 거기야. 딱 구분되는 데가 있어. 어디? 가운데는 여전히 가운데야. 대웅아, 그러니까 우리는 가운데에 뭘 칠할 거냐? 칠할 수 있는 색이 몇 개? 4개. 그럼 나머지 3개는 이 날개에다가 칠하면 되는데 이 3군데에 칠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돌리면 똑같다 그랬잖아. 돌아가서 같으면은 원탁에 사람 3명 앉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돌리면 똑같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요거 답이 8가지가 돼. 괜찮아? 그러니까 이거는 2가지로 상황을 나눠야 된다는 얘기야. 하나는 고정되어 있느냐, 또 하나는 회전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나중에는 좀 이상한 도형들도 그릴 건데 얘하고 얘하고 한번 구분을 해보자. 5개의 색을 모두 이용해서 색을 칠할 거야. 그럴 때 얘하고 칠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해라 라고 얘기하면 이거 이제 자, 칠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해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두 모양 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애야. 얘는 칠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 걸까? 색 5개 다 쓸 거야. 가운데는 여전히 가운데지. 그럼 가운데에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5가지. 주변에 칠하는 건 어때? 돌려서 보면은 똑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잖아. 3팩토리얼이고 30가지다? 이쪽은 어떨까? 가운데 몇 개? 5개가 되겠지. 자, 주변에 4군데는 어때? 돌리면은 안 같아. 안 같아. 이걸 확인을 해야 돼. 왜? 지금 문제에서 회전해서 일치하면 같은 것으로 본다라고 나왔어도 가운데 모양이 뭐야? 삼각형이잖아. 이거 돌리면 똑같아? 아니잖아. 이걸 찾아야 되는 거라고. 얘는 삼각형이야. 만약에 여기 있는 모양에 별이 있다던가 달라지지. 정사각형이 있으면 똑같이 이 모양이 어떻게 나오냐를 확인해야 돼. 얘는 5팩토리얼이야. 경우가 확 달라져.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자, 여기서도 잘 생각해봐. 돌려서 똑같은 모양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 돌렸을 때 똑같은 모양이 나올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어, 이거? 4가지가 있는 거지. 4개의 방향에서 똑같을 수 있잖아. 그래서 5팩토리얼에서 4로 나누면 되는 거야. 이해됐니?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원수녀를 바라보는 방법이 2가지가 있다 그랬어. 하나는 돌렸을 때 똑같은 모양이 나올 수 있는 게 몇 가지냐? 그 경우의 수로 나눠주는 거야. 자, 그러면 너네들의 그 응용력을 한번 확인해 보자. 자, 얘는 5가지 색으로 칠할 거야. 구분되는 게 몇 가지가 있을까? 내가 그림을 좀 잘 못 그려서 그래. 마름모 그려놨어. 가운데. 자, 그럼 얘는 5개의 색으로 칠했을 때 구분할 수 있는 서로 다른 칠하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가 있을까? 아쉬워. 아, 이거 막 돌아갈 수 있는 애야. 그냥 막 움직여, 그냥. 그냥 종이야, 종이. 딱지 같은 거야. 몇 가지가 있을까? 자, 좀 전에 선생님이 한 얘기를 잘 기억해봐. 돌려서 똑같은 모양이 나올 수 있는 것의 개수로 나눠라 라고 얘기를 했어. 얘는 똑같은 모양이 나올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 2가지밖에 없어. 60이야. 5팩토리얼을 2로 나눈 거야. 그러면은 상하랑 비교했을 때랑 좌우랑 비교했을 때 따로 안 돼. 못하는 거지.
똑같은 모양이잖아. 이거 위아래가 돌아가서 봐도 180도 돌리면은 모양 똑같은 거잖아. 마름모라고 했으니까. 90도 돌린 거랑 270도 돌린 거랑 똑같잖아. 구분되는 건 두 개밖에 없어. 이건 이해되니? 이 개념에서 나오는 문제가 3번 문제야. 그러니까 여기서 3번에서 보면은 이제 모양이 좀 바뀌었어. 3번. 자, 3번에 보면은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정사각형 테이블에 의자가 2개씩 있는 상황이야. 그치? 정사각형 탁자에 8명이, 대가족이다. 그치? 태웅아. 자, 8명이 둘러앉을 건데, 2가지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첫 번째는 좀 전에 했던 얘기. 여기서 똑같이 일치가 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나오니? 돌리면 일치하는 그림이 몇 가지가 나와? 4가지가 나오지. 8명 둘러 앉혀놓고 돌려서 똑같이 나오는 게 몇 개? 4개. 나눠. 이해됐니? 돌려서 똑같은 모양이 나오면 그걸로 나눠버리면 돼. 그럼 얘는 1080이 될 거야. 괜찮아? 그런데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얘를 기반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이번에는 돌려서 똑같은 게 몇 개냐가 아니라 거꾸로 구분되는 게 몇 개냐? 여기 서로 다른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쪽 변에 앉으나 이쪽 변에 앉으나 똑같잖아. 사실은 둘 다 짧은 거 정사각형이니까 길이가 똑같잖아. 구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왼쪽이 앉을 거냐 오른쪽이 앉을 거냐, 요거밖에 없어. 요건 이해됐니? 태웅아.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할 수도 있느냐? 원순열의 수를 먼저 써놓고 내가 시작하는 애를 왼쪽에 앉힐 거냐 오른쪽에 앉힐 거냐라고 계산을 해주는 거지. 이해됐니? 결과는 똑같아. 결과는. 이런 방법도 있어. 기준을 한 명 세우는 거야. 그냥 예를 들면은 이든아 일로 와봐. 지금 오르지 말고 이든아 일로 와봐. 너 왼쪽에 앉을래 오른쪽에 앉을래? 골라봐. 오른쪽에 앉겠어요 라고 선택을 했어. 그러니까 얘가 지금 고를 수 있는 거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밖에 없잖아. 왼쪽에 앉을 거야 오른쪽에 앉을 거야 결정을 했어. 알았어. 그럼 오른쪽에 앉아. 딱 앉히고 나면은 얘가 기준점이야. 이든이 옆에 앉을 거냐, 건너서 앉을 거냐, 마주 볼 거냐, 대각선으로 볼 거냐, 기준이 되잖아. 그럼 얘를 기준으로 나머지 애들은 다 다른 자리가 되지. 나머지 그냥 아무렇게나 앉히면 돼. 이제 그럼 다 달라져. 결론은 당연히 다 똑같겠지. 어떤 걸 기준으로 볼 거냐가 문제인 거야. 뭘 기준으로 볼 거냐. 그래서 지금 난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 너네 지금 요 3가지의 방법을 들었거든? 뭐가 편하니? 이게 제일 쉬워? 다른 사람들은 어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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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거 제일 나? 마지막? 또? 일단 나는 지금 수요조사하는 중이야. 맨 위가 쉽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맨 아래가 쉽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또
지우는 이게 뭔 소린가 하고 보고 있는데, 자,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 우리 원순열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었거든. 애들을 일렬로 쭉 세우는 게 순열의 수였잖아. 근데 이거를 원탁에 둘러앉히는 경우의 수다라고 생각하면 돼. 원탁에서는 돌아가도 사실 똑같은 상황이 될 거거든. 아, 그냥 그렇잖아. 얘 옆에 중지가 있고 여기 엄지가 있어. 돌아가도 이 상황은 똑같잖아. 그래서 의자의 개수만큼으로 나눠준 거야, 지금. 이게 원순열 수를 기본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야. 근데 이제 모양이 바뀌거나 상황이 좀 바뀌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 좀 달라지거든. 그래서 돌려봤을 때 같은 모양이 나오는 수의 개수로 나눌 거냐, 구분되는 거의 개수를 곱할 거냐, 기준을 먼저 세워놓고서 할 거냐, 이 중에서 뭘로 해줄까를 정해보라는 얘기야. 그럼 내가 그걸로만 얘기를 해줄게. 자, 1번. 저는 나눗셈이 좋습니다. 일치하는 경우를 써서. 오케이. 2번. 저는 구분되는 걸 찾는 게 좋아요. 3번. 기준 먼저 앉혀놓고서 가고 싶어요. 그럼 나 일단 요걸로 좀 할게. 하나만 하는 게 너네가 편할 거야. 그래서 기준을 먼저 세워놓고 그 다음에 한번 가보자. 그러면 얘는 이래저래 연습을 좀 많이 해봐야 되거든,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문제들은 당연히 풀어야 되겠지만 몇 개의 문제를 좀 더 보자. 자, 일단 원탁에 여섯 명을 앉힐 거야. 6명을 앉히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그럼 어떻게 되느냐? 기준을 1명 앉힌다 그랬지. 근데 그 기준이 되는 애가 어디에 앉는다라고 해서 뭐 달라지는 거 있어? 다 똑같지? 기준 세울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 그럼 나머지 5자리는 다 구분되는 거지. 그래서 이건 120까지. 괜찮니? 이제 살짝 장난을 시작해 볼게. 만약에 이 원탁에 상석이 존재해. 그러면 6명이 둘러앉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 이거 상석이야. 한 명이 여기에 앉을 때, 그러니까 그 기준이 되는 한 명이 앉을 때 서로 다른 자리라고 판단할 수 있는 자리가 몇 개 있는 거야? 여섯 개가 다 다른 거야. 잘 생각해봐. 이 자리에 앉으면은 약간 귀빈 같은, 대빵 같은 느낌인 거지. 그럼 뭐 하나 다른 거고. 마주보는 자리. 난 얘랑 마주보는 자리에 있어. 다르지? 오른쪽에 있어. 왼쪽에 있어. 좀 멀리 있어. 또 다 다르잖아. 기준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6가지가 있어. 그리고 나머지 애들이 둘러앉는 거야. 그래서 이건 720이 돼. 근데 만약에 있지, 기준이 2군데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자리가 몇 개가 있는 거야? 다섯이 되지는 않아. 항상 이거의 약수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일단 여기 칠해져 있는 자리에 앉는 경우는 다르겠지? 그 자리에 오른쪽에 앉을 거냐? 왼쪽에 앉을 거냐? 이해됐어? 한 명이 와서 앉으면은 색칠된 데 앉을래? 오른쪽에 앉을래? 왼쪽에 앉을래?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3가지가 구분이 되는 상황인 거야. 됐어? 나머지는 또 그냥 계산하면 돼. 괜찮니? 윤성이한테
너 한번 자리에 골라봐 라고 하면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지금 파란색 2개만 있는 거야. 빨간색 없어. 어디 앉을래? 아무데나 그러면 어. 오른쪽 어디? 아, 여기. 그러니까 요 자리에는 뭐가 되는 거냐면 파란색 왼쪽 자리가 되는 거야. 그럼 파란색 왼쪽 자리야. 얘네들은 똑같은 거야. 이해됐어? 파란색 왼쪽 자리냐? 파란색 오른쪽 자리냐? 파란색 자리냐? 그러니까 구분할 수 있는 건 3가지가 되는 거야, 지금. 저 마주보는 선생님이 그렇지, 그렇지. 요렇게는 색이 칠해져 있는 거야, 그냥. 2개가. 지유 지금 하는 게 괜찮아? 그럼 만약에 요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 두 가지. 색칠된 데 앉을 거냐, 없는 데 앉을 거냐.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좀 이상한 것들 또 얘기를 하자면 1번 상황은 있지, 정육각형에다가 앉히는 거랑 똑같아. 맞니? 다비드의 별이라고 하지. 여기 꼭지점에 하나씩 앉혀주자. 똑같아. 괜찮아? 그냥 어쨌든 돌려서 똑같은 모양이 나오는 거는 다 되는 거야. 얘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은 뭐 이를테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똑같겠지. 심지어 이렇게 봐도 돼. 얘는 정육각형이 아니라 6개의 그 변이 전부 다 달라. 그럼 여기에 둘러앉히는 거는 똑같이 720가지가 나올 거야. 약간 억지스럽게 잘못 그렸다. 지금 색깔 때문에 일부러 이러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든 뭐 이렇게 되든 이런 것들. 그럼 얘는 뭐랑 같은 거냐? 이제 여기서부터 좀 재밌는 일이 생기는데, 지금 선생님이 얘기할 때는 정육각형에다가 이렇게 양쪽에 색칠되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 근데 이 모양이 얘랑 똑같은 거야. 이해되니? 괜찮아? 뭐랑 또 똑같아질 수 있느냐? 아니다. 이거는 그냥 요것만 계산을 하면 되겠다. 뭐, 요렇게, 이건 똑같아. 그럼 얘는 뭐랑 똑같을 수 있는 거냐면은, 이제 비슷하게 하자면은, 삼각형에 요렇게 앉히는 거 똑같아. 꼭지점에 앉을래? 변에 앉을래? 요런 얘기가 돼. 괜찮아? 그러니까 모양이 달라져도 계산 결과는 똑같을 수 있다라는 거야. 괜찮니? 자, 마지막으로 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얘기 하나 더 추가하자면, 입체랑 관련된 얘기가 있어. 입체. 정육면체에 도막을 하나 만들었어. 여기 문제 없어. 그냥 내가 지금 그리고 있는 거야. 정육면체에 그냥 나무 조각이야. 얘를 6개의 색으로 칠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가 될까? 생각보다 엄청 적어. 자, 한번 생각해봐. 우리 지금 기준 세우는 거 얘기하고 있었잖아. 내가 기준면 하나 잡고 싶은데 6개의 면이 다 어때? 다 똑같잖아. 그럼 내가 색깔 하나를 하나에다 딱 칠했어. 경우의 수 몇 개?
다 똑같은 면이라 그랬잖아. 색을 딱 칠해놓고 여기 밑면 이렇게 돌릴 거야. 색을 칠해놓고 여기 밑면 딱 칠해놓고 여기다 밑면 그럼 다 어떤 거고요? 어디에다 칠해도 똑같은 거라는 얘기잖아. 경우의 수는 하나야. 그래서 기준을 삼을 수 있는 데가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린 그냥 그 밑면 그 색칠된 거를 아래다가 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그 다음에 색을 칠하는데 얘가 막 움직이는 애니까 돌면은 또 같은 모양이 나올 수 있잖아. 근데 그 와중에 구분되는 면이 하나 있어. 어디? 마주보는 면. 내가 기준으로 세운 면에 마주보는 면은 무슨 색을 칠하냐에 따라 달라지겠지. 그럼 몇 가지? 자, 색을 하나 칠했어. 남은 거 몇 개? 5개. 괜찮니?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5개의 색을 칠했는데 5개 중에 하나를 칠했어. 남은 4개를 가지고 옆면 4개를 칠해야 돼. 그럼 이 옆면 4개를 칠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될까? 돌리면 똑같은 거라 그랬지. 돌리면 똑같아. 그럼 몇 가지? 4개의 면이 돌아가. 원순열이야. 그럼 얼마?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원순열. 색 몇 개? 4개. 4개의 색을 칠하면 돌면서 이게 똑같은 게 나올 수 있어. 원순열이야. 3팩이야. 30가지밖에 안 돼.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이 정육면체에다가 색칠하는 거는 곧잘 나오는 문제더라고. 약간 외워서 써도 되는 그런 상황까지 있다. 됐니? 잠깐만 쉬자. 공부를 힘들어한다.
자, 원순열 하나만 지금 얘기를 한 거고, 순열이 이제 세 가지가 나오거든? 태용아. 아우, 그래.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순열에서 기본은 얘가 되는데, 우리는 이제 기준을 먼저 세워놓고 계산하는 걸로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 이건 아주 기본적인 것만 이걸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문제 상황에 맞춰서 계산을 해주면 된다. 요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도형의 색칠하는 거랑 뭐 모양이 달라지는 거 그런 거 그냥 기준만 잘 잡으면 돼. 기준만. 그래서 그런 거 일단 신경 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중복순열이라는 게 있어. 우리가 1학년 때 순열을 배울 때는 있지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 0부터 9까지의 수를 가지고 숫자를 만드는데 각 자리의 수가 서로 다른 것들만 계산을 하자. 왜 서로 다른 걸로 쓰느냐? 같은 걸 쓰게 되면은 이제 손발이 어려워지거든. 근데 의외로 간단하다. 중복순열, 이제 중복이 가능해졌어. 그럼 중복이 가능하면은 어떻게 쓰느냐? 결론부터 좀 얘기를 하자면 n 이상한 글씨가 있네. 자, 요거를 우리는 파이라고 불러. 파이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니? 어디? 그러니까 어디에서? 도형할 때. 너네 잘하는 건데 파이는? 원주율. 원주율 파이 어떻게 써? 요렇게 쓰잖아. 얘하고 쟤하고 같은 글자야. 같은 글자고 지금 알파벳의 P에 해당되는 글자야. 그리스 문자. 얘가 소문자, 쟤는 대문자. 그러니까 의미가 뭐냐면 곱하겠다라는 뜻이야. 어떻게 곱하느냐? n의 r제곱이야. 항상 이 순열이나 조합이나 n, 모, r 이렇게 되어 있으면 n은 후보. 내가 뽑을 수 있는 후보. r은 뽑아야 되는 개수. 공역의 개수, 정역의 개수. 그래서 우리 함수의 개수를 생각해 보면 공역의 원소의 개수를 미수로 하고 정역의 원소의 개수를 지수로 하면 된다. 요거 기억나? 함수의 개수를 셀 때 예를 들어서 x는 1, 2, 3이고 y는 4, 5, 6, 7이야. 함수의 개수를 세는데 1은 4, 5, 6, 7 중에서 하나로 가면 돼. 2는 4, 5, 6, 7 중에서 하나로 가면 돼. 3은 4, 5, 6, 7 중에서 하나로 가면 돼. 그래서 결론이 뭐가 돼? 4의 세제곱이 되지. 4의 세제곱. 공역의 개수가 및 정역의 개수가 지수. 후보. 뽑는 개수. 공역. 정역. 그러니까 얘는 그 선택을 당하는 쪽. 선택 당하는 쪽이고 이쪽이 선택을 하는 쪽이야. 투표를 할 때 보면은 이쪽이 후보자, 이쪽이 유권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돼. 괜찮니? 그리고 이게 좀 힘들다. 이게 언제 뭐가 될지 좀 애매하다 싶으면 있지. 그 문장을 잘 읽어보고 중복이 가능한 쪽이 있어. 중복해도 되는 쪽. 그게 왼쪽이라고 보면 돼. 자, 예를 들어서 투표를 하는데 후보가 2명 있고 이제 투표를 해야 되는 사람이 10사람이 있어. 서로 다른 표결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을까라고 하면 한 사람이 한 표를 행사해야 되잖아. 이걸 쪼갤 수는 없지. 근데 후보는 후보 A가 다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이쪽이 중복이 가능하단 말이야. 2의 10제곱만큼의 경우의 수가 나와. 물론 기명투표일 때. 누가 누굴 찍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을 때. 그때는 중복 순열로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돼. 자, 그래서 이제 이것 문제를 풀어보면 4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5명의 학생을 서로 다른 3개 학급에 배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이 5명이야. 그 다음에 3개 학급에 이제 배정을 해줘야 돼. 생각해봐. 사람을 잘라갖고 야 오른팔은 A반, 왼팔은 B반 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사람은 쪼갤 수가 없어. 그래서 중복 가능한 건 반이지, 반. 전부 다 A에다가 집어넣을 수도 있고 3명은 A, 1명은 B, 1명은 C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 경우에는 3파이 5라고 계산을 해주면 돼. 괜찮니? 3의 5제곱 243. 그 다음에 2번 2명의 후보가 출마했는데 3명의 선거인이 기명으로 투표한다. 2 파이 3. 그래서 8가지. 이거 이해하고 나면 사실 별거 아니지. 이쪽은. 여기 자연수의 개수. 이것도 별거 없어. 이거 1학년들도 풀 수 있어, 사실. 아니, 중3들도 풀 수 있어. 얘는. 왜? 꼭 파이 안 써도 돼. 그게 제일 큰 문제야. 0, 1, 2, 3, 4를 중복을 허용해서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를 구해라. 자, 4자리의 자연수를 구해야 되는데 4자리, 1000의 자리는 0으로 시작할 수는 없지. 그래서 1000의 자리는 넷 중에 하나, 1, 2, 3, 4 넷 중에 하나. 나머지 3자리는 5개를 가지고 채우면 되겠지. 0, 1, 2, 3, 4에서 아무거나 쓰면 돼. 그래서 얘는 4 곱하기 5의 세제곱 500가지가 나올 거다라고 풀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와중에 3200보다 큰 자연수가 몇 개냐라고 했는데 자, 3200보다 크다. 4로 시작하는 건 당연히 되겠지. 그래서 4로 시작하는 거, 4 어쩌고 하는 거는 이제 3파이, 아니지, 5파이 3. 5개의 숫자 중에서 3개 그냥 집어넣는 거. 5의 세제곱은 125. 그 다음에 3으로 시작하더라도 3, 4 어쩌고 하는 거. 3, 3 어쩌고 하는 거. 3, 2 어쩌고 하는 애까지는 큰데 3200만 00으로 끝나는 것만 빼면 되겠네.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5의 제곱 에서 1을 빼자. 그래서 74.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199가지가 될 거다 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내용은 우리가 중학생들한테 맡겨도 되는데 그냥 파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도 쓸 수 있다라는 것만 얘기하려고 넣어놓은 문제야. 요거는. 괜찮니? 자, 다음 6번. 함수의 개수. A, B, C에서 1, 2, 3, 4로 가는 함수의 개수는 아까 뭐라 그랬어? 공역의 원소의 개수를 미수로 하고 정역의 개수를 치수로 한다. 이건 이미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얘기지. 1대1 함수의 개수는 요거는 그냥 순열의 수였다. 중복이 안 되니까. 같은 데로 갈 수 없으니까 그냥 그냥 순열. 얘는 중복 순열이다라고 강조하려고 넣어둔 문제일 뿐이야. 별거 없어 이거는. 괜찮니? 그래서 중복순열이랑 관련된 얘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빨리 좀 넘기려고 하거든.
그래서 지금은 앞에 것부터 해서 그냥 여기 밑에 있는 문제들 한번 쭉 풀어봐봐. 잠깐. 중복을 허용하는 거야. 이 파이라고 있다. 원소의 파이랑 같은 문자인데 이게 지금 영어에서의 P랑 같은 의미는 프로덕트, 곱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뭐냐? N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R개를 뽑아서 나열하고 있는데 중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복편이라고 부르고 계산은 N이 R개. 중복이 가능한 걸 왼쪽으로 빼는 문제 상황을 보고 이번 중복이 가능한 게 뭘까? 이해를 보는 거야. 5명이 3개 속에 도전할 건데 사람을 잘라서 넣을 수는 없어. 여기는 중복이 아니야. 중복이 되는 건 이쪽이고 3의 5 빼내기가 답을 생각합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이건 이런 거다. 잘 안 되는 거는 나 부르고 나머지 산화분들을 먼저 원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이형들이 그럼 웨이비가 맞으니까 웨이비가 맞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먼저 계산하고 나머지 어느 쪽을 그냥 그대로 집어넣어요. 여기에 보면 6명이 없으니까
한국으로 들어가시는 자리는 학생들의 살 예은 그 중에 선생님 조명이 자기라는 거 어떻게 생각해? 친구들의 네 자리 중에서 두 자리를 보고 학생들이 만드는 거에서 우리는 사이에 선생님이 들어가면 서로 밀착할 수 있어요. 네 자리 중에 선생님이 들어간 두 자리를 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써요? P나 될까? 2P 하나 후보가 두 개 중에서 네 개를 고를 수가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너무 무서운 거 같아요. 이게 아니면 얘는 하나, 1에서 5개를 하는 거예요. 나비보고 하는 거 비슷한 거예요. 약간의 원성이 나비보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총 4개의 자리는 4명 방치는 기준으로 말했지. 기준으로 바뀔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자리가 되겠지. 중간에 앉을 때랑 짧은 자리에 앉을 때랑 다르다. 중간에서도 가운데가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다르고 짧은 자리에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다르고 서로 다른 거죠. 그러면 정확하게 이렇게 남들의 편집할 어렵습니다. 아무나 지금 아무나 들라고 망가요.
그러면 여자 3명을 별로 안 쓸 거야. 여자는 아까 아무도 없잖아. 그럼 걔네들 3명이 교회하는 경우는 없어. 그 사람들 그러면 남녀가 교대가 안 된다니까 남자애가 무조건 그 자리에 앉아야 돼. 근데 내가 누구 옆에 앉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 이 세계가 다 다른 거야. 그러면은 경험에서 몇 가지가 처음에 여학생 생명을 위한 컴퓨터에서 온라인으로 필요해요. 신명을 위한 생각까지 여자들이 먼저 앉고 그 상황에서 남자를 앉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전체 경우를 좀 봤어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하고 따로따로 일어나는 경우는 강하고 앞에는 있어요? 이렇게 하얀색 하얀색을 밀고 있으니까 그냥 이거를 5명이 돌려가는 거지. 그러면 그냥 이렇게 그러면 둘이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를 못해요. 힘을 좀 내쉬고 질문해 주면 서로 다른 게 몇 개가 있어? 아니지. 그 안에서도 또 구분이 되잖아.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달라요. 왼쪽에서 또 2개, 여기도 10개, 3개, 엄청 넓어. 그치? 다음에 우리가 지나가는 실습했는데 남자 먼저 치고 여자 먼저 치고 남자 먼저 앉았으면은 남자가 앉을 때는 아직 기준이 없지. 원순열이지. 남자 3명. 원순열 어떻게 계산한다 했어? 그냥 왜 뭐야? 남자 몇 명? 3명이지. 3명 불러하는 경우는 팩토리. 그리고 거기에서 여자가 아닌 경우가 팩토리. 자, 1-3번은 의외로 많이들 틀리는데 남자 여자가 교대로 앉으면 남자를 먼저 앉히든 여자를 먼저 앉히든 처음에는 원순열이야. 그래서 2팩토리얼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사이에 앉히게 되면은 사이에 세 자리가 있으니까 3팩토리얼 계산을 하고 그래서 총 12가지가 나와. 우리는 이 경우의 수 파트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은 이거야.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일은 곱하고 따로따로 일어나야 되는 경우는 더해준다. 이게 대전제거든.
자, 그 다음에 좀 많이 헷갈려 하는 게 2-3번. 자, 요런 6개의 면이 있는 사각뿔대가 있는데 옆면이 모두 합동이래. 서로 다른 6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여 칠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는 기준으로 삼을 만한 면이 딱 하나 보이지. 밑에 큰 면. 그래서 밑에 어떤 색을 칠할 거냐 달라. 마주보는 위에 제일 작은 면에 뭘 칠할 거냐 또 달라. 근데 옆면 4개는 전부 다 같은 거라 그랬잖아. 원순열로 계산을 하면 돼. 그럼 원순열로 계산해서 어떻게? 3팩토리얼. 괜찮니? 30 곱하기 6은 180. 자, 원순열 쪽에서 혹시 질문할 것도 있니? 2-2 둘 다? 근데 이게 있지. 빨간색, 파란색이 이웃한 영역에 칠해진다라고 했잖아. 그냥 빨강이랑 파랑이 이웃한다라고 생각해버리면 돼. 그럼 간단하게 해결될 거야. 또? 괜찮니? 중복순열은 아직 하고 있니? 조금 시간 더 줄게. 미적분이라는 과목이 계산할 거 외울 게 많아서 좀 어려운 과목이라면, 이 확률과 통계는 생각을 잘 해야 돼서 어렵거든. 중복조합이 좀 어려울 거야. 다음 시간에 할게. 자, 아무튼 중복순열을 보면 좀 어려울 만한 게 뭐가 있냐, 근데? 중복순열이 그나마 제일 쉬울 텐데? 우선은 설명을 좀 먼저 할게. 설명 먼저 하고, 같은 것이 있으면은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이제 쭉 나열을 했어. 예를 들면은, 바나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 얘를 문자를 다시 재배치를 했을 때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문자가 몇 개가 나올까? 라고 이제 문제를 낸다면, 기본적으로 지금 몇 개의 문자가 있어? 6개가 있지. 그럼 6개를 나열하면 되겠는데, 문제는 A가 3개가 똑같아. 그치? N이 2개가 똑같아. 그러면 저 A 3개를 순서를 바꿔봐야 내가 눈에 보이는 건 그냥 A야, 다. 똑같아. 이 3개의 A를 자리에 바꿔서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지. 있어, 없어? 요거 3개 자리에 바꿔서 의미 있는 게 없지. A 3개가 자리가 바뀌어도 똑같다 나눠버리면 돼. 또 N 2개 자리에 바꿔서 문제 없잖아. 그냥 둘 다 N이잖아. 얘들 자리에 바꿔도 의미가 없다, 이런 거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순서가 바뀌었을 때 의미 없는 애들은
그 순서를 무시하자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는 계산을 해보면은 60까지가 나오는데 답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지.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은 순서가 정해진 것이 있는 순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전체를 나열한 경우에서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의 개수만큼씩은 나눠버리면 된다. 걔네들의 순서를 무시해주면 돼. 자, 예를 들어서 1부터 9를 나열하는데 짝수는 작은 수부터 나열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 그러면은 9개의 숫자를 나열하는 경우인데, 즉 9팩토리얼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짝수 4개는 순서대로 그냥 써야 돼. 어디에 들어가든 간에. 그럼 이 순서가 정해져 있네? 저 4개의 순서는 없는 거야. 다 똑같은 걸로 보면 돼. 짝수가 들어가 있으면 그냥 무조건 2를 앞으로 빼면 돼. 이런 경우가 되는 거지. 괜찮니? 그래서 여기 7번을 보면 에센스라고 하는 단어에 있는 7개의 문자를 나열했을 때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난 7개를 나열할 건데 2가 3개 있고 S가 2개 있어. 그럼 나눠주면 돼. 그래서 이게 420까지가 나와. 됐니? 양 끝에 S가 온다. 양 끝에 S. 하나는 앞에 하나는 뒤에. 그럼 가운데 5개의 문자를 나열하는데 또 2가 3개 있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경우의 수가 20까지가 나와. 이해되니? 3개의 2가 이웃하게 나열한다. 자, 이 3개가 이웃해야 돼. 이웃한다라고 하면 한 덩어리로 보면 되지. 이 한 덩어리에 SSNC 총 5개를 나열할 건데 S 2개가 겹치는 상황이 되는 거지. 60까지야. 그 다음에 N은 C보다 앞에 온다. N은 C보다 앞에 온다. 순서가 정해져 있어. 7개를 나열할 건데 2가 3개 있고 S가 2개 있고 N은 C보다 앞에 와야 되니까 순서가 정해져 있고. 자, 여기다 하나만 추가해 볼게. 만약에 C는 2보다 앞에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7개를 나열할 건데 2가 3개나 있잖아. 그럼 그 앞에 C까지 해서 총 몇 개가 계산이 되어 있는 거냐? 4개의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 다음에 S 2개. 그래서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느냐? 105가지가 나와. 괜찮니? 자, 이든이 괜찮니? 지우는? 서필이는? 하린이? 태용이? 인혁이?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자연수의 개수 하고 나오는데 얘도 마찬가지. 8번. 0, 1, 1, 1, 2, 2를 모두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6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라.
6개를 나열하면 돼. 나열하면 되는데 단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게 1 아니면 2밖에 없잖아. 여기는 해설이 1로 시작하는 거, 2로 시작하는 거 경우를 나눠서 계산을 했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갈 거야. 6개를 나열하는데 1이 3개 있고 2가 2개 있어. 근데 이 경우 중에는 0으로 시작하는 게 있겠지. 0으로 시작하는 걸 빼자. 0 시작하고 나머지 5개를 나열했는데 1이 3개, 2가 2개 있어. 이걸 계산해 보면 60 빼기 10, 그래서 50까지가 나오게 돼. 괜찮니? 이번에는 1, 2개, 2, 3개에서 4개를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4자릿수는 2가 3개네? 자, 4자릿수를 만들어야. 다행히 0이 없네. 그럼 우리는 경우를 나누면 돼. 1, 2개, 2, 2개를 고를 거냐? 1 하나, 2, 3개를 고를 거냐? 그래서 4개를 나열하는데 1이 2개, 2가 2개 있는 경우 6가지. 4개를 나열하는데 2가 3개 있는 경우 4가지. 총 10가지의 숫자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괜찮니 여기까지? 일단은 7, 8번만 한번 풀어봐. 자, 혹시 잘 안 되는 거
얘들은 아예 외워버리면 좋다. 팩토리얼 계산 계속 나오니까 외워버리면 좋아. 그리고 이거를 다 계산을 한 다음에 나누지 말고 여기서 약분을 먼저 해버려. 7부터 그냥 7, 6, 5, 4 한 다음에 여기 지금 L 2개, E 2개 있어서 2 했잖아. 그걸 약분을 해버리는 게 더 나아, 사실. 지금은 그냥 하고. 짝수잖아. 그럼 0으로 끝나느냐, 2로 끝나느냐로 그냥 구분하면 돼. 여기 0이 그러니까 0으로 끝나면 앞에 5개 그냥 앞길에 나열하면 되잖아. 그 다음에 2로 끝나게 되면은 2 하나랑 나머지를 나열을 하고 그 중에 0을 시작하는 거 빼버리면 돼. 다시 해볼게. 자, 7번들 중에서 뭐 잘 안 되는 거 있니? 7-3. 자, 봐봐. 7-3번은 자음은 알파벳 순서대로 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모음은 몇 개 있어, 그럼? 모음은 3개 있지. I 2개랑 E. 그럼 난 8개를 나열할 건데, 자음 5개는 다 똑같은 애야. 어차피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 다 똑같은 애야. I 2개가 똑같은 애야.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 그럼 8, 7, 6, 2로 나누면은 4, 7, 6, 42. 168가지가 되겠네. 그 다음에 지금 8-2번을 좀 힘들어 하는 것 같던데, 0, 1, 2개, 2, 2개, 3 하나로 만드는 짝수의 개수를 구해라. 0으로 끝나면 무조건 짝수인 거지. 0으로 끝나는 경우 5개 나열하는데 1이 2개, 2가 2개 있어. 그래서 30가지가 나와. 2로 끝나도 짝수가 되는데 2로 끝날 때는 요걸 하나 썼으니까 나머지 5개로 앞에를 채우는데 같은 건 1, 2개밖에 없거든. 근데 그 중에서 0으로 시작하는 거는 안 돼. 6자리가 아니라 5자리가 되니까. 0으로 시작하게 되면은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지. 이걸 빼주면 돼. 그래서 요거는 60 빼기 12, 48. 총 78개의 짝수를 찾을 수 있다. 됐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하고 나오는데, 이 최단거리 문제는 사실 아주 강력한 방법이 있기는 해. 중학교 때 쓰던 거. 잠깐 아직 기다려야 되겠구나. 조금만 더 할게. 조금만.
자, 9번하고 10번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하고 나오는데 얘는 어떤 거냐? 우리 중학교 때 이미 했던 거야. 자,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라고 하면 우리 중학교 때 이미 이런 걸 했었거든? 이거 기억나? 이게 그래가지고 쭉 더해서 아, 35개가 나오는구나. 끝이야. 괜찮지? 근데 요 방법으로 다 되거든, 되기는. 근데 가끔 이거를 서술형에서 요걸 쓰면은 까는 선생님들이 있어서 정확한 방법을 좀 얘기를 하자면 이런 방법이 있어. A에서 B까지 가는데 결국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오른쪽으로 4번, 위로 3번 움직이면 돼. 맞니? 언제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면 A 4개, B 3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로 볼 수 있다는 얘기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돼.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된다. 이 결과가 35가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9번처럼 조건을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 9번처럼 조건을 주면 자,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거리 경로의 개수를 구하는데 P라는 점을 무조건 지나야 된대. 자, 그러면 일단 1번 A에서 B까지 가는 경로의 수를 구하는데 총 9칸을 움직여야 하는데 그 중에 오른쪽으로 5칸, 위로 4칸 움직이면 된다. 그럼 얘를 계산하면 126까지가 나오더라.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A에서 B로 가는데 P라는 점을 거쳐서 간다라고 했어. P를 거쳐야 돼. 그러면은 A에서 P까지 가는 경우 5칸을 움직일 거고 오른쪽 3칸, 위로 2칸 움직이면 돼. 동시에 P에서 B까지 가는데 총 4칸을 움직일 거고 오른쪽 2칸, 위로 2칸 움직이면 돼. 그래서 얘는 10 곱하기 6 해서 60까지가 나와. 그럼 P를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전체에서 지나는 경우를 빼면 된다라는 거지. 괜찮니?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는 112 쓰는 것보다는 이게 더 간단하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 얘기는. 그래서 넘겨서 보면은 이제 장애물이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같은 내용의 문제라고 봐도 돼. 여기 지금 A에서 B까지 가는데 4칸, 6칸이네. 자, A에서 B를 갈 거야. 근데 여기가 길이 없어. 자, 길이 없는 부분이 여러 군데면 요렇게 이 2개를 자를 수 있는 대각선으로 쭉 나눠서
요 점들을 지나는 걸 찾으면 되거든. 근데 사실 이거는 정말 일일이 쓰는 게 훨씬 더 편해. 근데 지금처럼 피해야 되는 점이, 그러니까 없어진 점이 하나 정도밖에 없다. 그러면은 전체에서 오른쪽 6칸, 위로 4칸 움직이는데 하필 여기를 지나는 방법을 빼버리는 게 더 간단해. 이해되니? A에서 B까지 가는데 빠진 점이 하나밖에 없잖아. 이 지점을 지나서 가는 경우를 빼는 거. 아까 9번 문제 3번이랑 똑같은 거야 지금. 이게 더 간단하다고. 여러 개가 나오면은 이게 좀 불편할 수 있는데 하나밖에 없으면은 이게 훨씬 더 간단해져.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210 빼기 6, 15, 90. 그래서 총 120까지가 나오게 될 거다. 괜찮니? 일일이 써도 되기는 해. 단 서술형은 안 돼. 그래서 이 방법을 알고는 있어야 된다. 이거 가지고 응용 문제 풀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학기 중에 할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오늘 수업의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 거야. 그리고 우리 1시간 정도 남아있거든. 남은 시간 동안은 밑에 있는 문제들, 연습 문제, 그 다음에 유형편에 있는 문제들까지, 만약에 유형편까지 다 끝냈다 그러면은 시간 좀 남아있어도 바로 보낼 거고, 적어도 연습 문제까지는 좀 풀고 갔으면 하는 게 선생님 욕심이고. 이해됐니? 이렇게 해주면 되고, 앞에 12시 전에 다른 수업이 없는 사람들은 다음 주부터 조금 일찍 오고 한 30분 정도만 아주 간단하게 시험 문제 하나 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면 되겠다. 질문 괜찮니? 일단 오늘 한 얘기들은 이해되는 거지. 그러면 남은 시간은 뭐 알아서 잠깐 쉬고 뭐 이렇게 화장실 갔다 오거나 하고, 밑에 있는 문제들이랑 연습 문제, 그 다음에 되면은 유형편까지 해결하고 가는 걸로 할게. 선생님이 계속 다니면서 질문 받을 거야.